미국 민간 우주기업이죠.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어닝콜에서 흑자 전환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분명히 확실히 돈을 계속해서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만 딱 놓고 보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 전에 주가가 마이너스 12%로 하락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닝콜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보이면서 말아 올렸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6% 정도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첫 번째로 이제 18억 달러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수주 잔고랑 연간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준 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매출 가시성이 높고, 또 거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더니 이번에 굉장히 높은 이 수주 잔고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지면서 앞으로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발언들이 그래도 시장에게 먹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과 관련해서도 이 달 통신과 관련된 어떤 위성군에 부족하는 그 일정이 대폭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한 번 더 기회를 줘볼 수 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향후의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실적 자체는 숫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어닝콜에서 나와줬던 어떤 확신들, 특히나 이제 굉장히 동시에 70기 이상의 위성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음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로켓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아쉬웠다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히 이 발행 한도를 신규로 증가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인지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이 소식 이후로 주가가 안 좋았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만회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이제 안 좋았다가 조금씩 회복을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도 지금 우주 비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바로 매도하시지 말고 한번 조금 더 지켜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의 AI 활용이 에이전트형 AI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도 기업과 일반 기업 간의 격차가 반년 만에 벌어진 것 같은데요. AI를 조직의 업무 흐름에 얼마나 깊게 연결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오픈 AI랑 그리고 엔트로픽 이 두 회사가 확실히 지금 이번에 결국에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IPO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픈 AI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점을 조금 더 잘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오픈 AI부터 보면요.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번에 IBM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파트너십 내용은 뭐냐면은 이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 5.6 아니면 코덱스, 그 외에도 기업용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챗GPT 워크, 이런 것들을 이 IBM의 컨설팅 플랫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은 엔터프라이즈 환경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존에 이렇게 쓰고 있던 공급망들, 고객사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 IBM이 워낙에 그와 관련돼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아마 뚫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확실히 이제 오픈 AI는 상대적으로 엔트로픽보다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좀 낮은 이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점유율을 이번에 한번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엔트로픽은 이제 이스라엘의 AI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카트 AI를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거래 규모는 6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거래가 마무리되진 않았고 현재 거래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 인수하게 된 이 디카트,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AI 칩의 연산 효율을 향상시켜가지고 모델 학습이나 추론 비용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연산 효율을 엔트로피 입장에서 또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곧 올해 한 3개월 안으로는 IPO를 할 거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IPO를 앞두고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역량을 좀 보강해가지고 이게 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행보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연내에 상장될 엔트로피, 정말로 과연 시가총액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IPO 그 시가총액 자체가 한 1조 2,500억 달러 정도? 네, 이 정도를 좀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과연 그 정도 금액으로 실제로 IPO를 하게 될지 해당 부분까지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스크가 압도적인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주, 특히나 이제 메모리주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날 회사 투자자 행사에서 향후 성장 전망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관련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확실히 이번에 그 인베스터데이에서 보여준 샌디스크의 자신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한 2017년도에는 한 5천억 달러 규모까지 이 시장이 커질 거다. 올해도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면서 확실히 좀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캐펙스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과, 그러니까 캐펙스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한 13%만 집행하고도 전체 비트 생산량의 한 29%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캐펙스 효율성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생산성 효율성도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많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보인 게 이 HBF입니다. 네, HBF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용은 한 8분의 1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HBM 정도의 이 대역폭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한 최대 10분의 1 수준인데 용량은 8배에서 16배나 클 만큼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HBF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또 많이 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월가 같은 경우는 이번 발표로 인해서 미주오는 목표가 1,900달러, 골드만삭스는 한 2,200달러, 심지어 에버코어는 2,800달러라고 하는 목표가를 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2년 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좀 자사주 매입 방침 이런 것들을 좀 밝히면서 확실히 이 투자 매력도를 좀 극대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 어제도 한 13.6%,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여전히 주가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이 샌디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AI 반도체 기업들의 투심이 좀 오늘까지도 좀 긍정적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기업들 투자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이제 좀 들고 계시면서 이번 주 계속 내내 상승하는 그 모습들을 좀 놓치지 않고 다 수익성 챙겨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미주미 김준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